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진 송산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산폐장에 대한 첫 현장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공사 현장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역시 침출수 문제인데 시공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시민단체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설명회 진행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조성되고 있는 당진 송산 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산폐장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민원25에서 살펴봅니다. 송산 산업단지 내 산폐장 건설 현장을 찾은 시민대책위원회. 시공사가 마련한 설명회에서 각종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동되는 산폐장을 누가 관리할지,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묻습니다.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걸로 지금 대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서 또 외국의 나라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건 아닌지. 시공사 측은 산폐장 관리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업체가 바뀔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침출수는 현장 처리와 폐수 종말 처리 등 두 번의 처리 과정을 거치고 누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바다에 침출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폐장 인근 주민들도 설명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농기계를 동원해 대책위의 현장 방문을 막아섰던 주민들은 산폐장 반대가 아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민들한테는 정말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당진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잘 할 생각을 해야 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산폐장이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을 주민들이 동의만 있으면 산폐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착공하고 1년이 지나서 이 지역의 이슈로 문제가 되는 그 이유가 있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원25 취재진이 당진시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6월 안에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폐장 허가권자인 금강유역 환경청에 정기 점검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 해소와 상생 발전을 위하여 주민, 시민 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당진에 조성 중인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2곳. 시민대책위는 송산 산업단지에 이어 2일에는 성문 국가산단 내 조성 중인 산폐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25 김단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죠.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충남 지역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장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내놨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정선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충남 청년들의 상당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지난 4월 도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노동시장이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채용 감축을 가장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채용 일정 연기, 취업 설명회와 채용 박람회 취소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을 응시하고 하니까 경쟁이 세지는 것도 있어서 좀 부담이 되고, 또 이게 옛날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딱 몇 주 공부하고 딱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딱 1년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합격하냐 못하냐 그 문제잖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10명 중 4명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모른다는 비율도 29%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직업교육과 창업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성공 장려금 확대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의 연구진은 청년들이 앞으로 일자리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여기는 등 노동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19년 청년 실업률은 8.2%로 이미 매우 높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그 소비 감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당연히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일자리 확대와 무료 직업교육 제공, 구직수당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경기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의 감소폭도 매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인들도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예산의 한 시골 5일장. 코로나19 여파로 2달 가까이 문 닫았던 곳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덕에 지갑을 여는 손님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생활하는 데 썼지. 반찬 사 먹고 뭐 이런 것만 썼지. 오이 사서 오이김치 담고 호박 사서 볶아 먹고 뭐 이런 거. 암태도 뭐 없는 이보다 낫겠죠. 농사지니까 농약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지원금 받으면은 마음적이야 다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이렇게 풀어지질 않아요. 상인들도 오랜만에 장사할 맛이 납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거니까 많이 풀으니까 그래도 지원금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장사가 좀 낮은 것뿐이지. 그동안에는 그냥 어려웠지 겁나게. 27일까지 충남 지역에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은 5,700억 원. 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과 비교해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은 10%, 전통시장은 16% 이상 낮아졌습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의 경우 재난지원금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2주 만에 45%대, 전통시장은 30%대로 떨어지면서 연속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는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방송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을 소개하는 칭찬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칭찬 주자로 맹정호 서산시장이 나섰는데요. 맹정호 시장이 지목한 사람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정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역의 숨은 영웅을 찾아서 널리 알리는 충남방송의 우리 동네 히어로 첫 번째 추천자로 제가 나서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서산 지역의 숨은 영웅으로 두 손은 없지만 염전을 일구면서 살아가고 계신 부성염전의 강경환님을 우리 동네의 숨은 히어로로 영웅으로 이렇게 추천하고자 합니다. 강경환님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좌절하지 않는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4살 때 고향인 서산 대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강경환 씨. 해안가에서 놀다가 장난감인 줄 알았던 지뢰가 폭발해 두 손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좌절하고 방황도 했지만 강 씨는 우연히 두 팔과 한 다리가 없는 장애인의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친구 아버지의 권유로 염전 농사를 시작했는데 불편한 두 팔로 밀대를 밀고 손수레를 끄는 일이 고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손이 없는 1급 장애인이 한다는 건
진짜 버거웠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고 또 이제 그 술과 주정뱅이 역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강 씨가 선행을 결심하게 된 건 한 척추장애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한 겁니다. 이후 강 씨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25년째 기부와 봉사를 하며 소금 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많지는 않지만 작은 것 함께 나눈다는 것 늘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진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내 땀이 그분들에게 전해진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염전을 계속하는 한 내가 만든 소금으로 이웃을 돕고 싶다는 강경환 씨.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양군은 충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인구가 더 줄면서 3만 명 선까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양군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고장 우선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양에서 이탈리안 식당을 운영하는 김장익 씨. 양파와 마늘 등 요리에 사용되는 식재료 절반 이상을 지역 자활센터나 인근 농장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값싼 수입 농산물 대신 청양 지역 농산물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고버섯 농장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양파를 또 저희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이제 농부들 이분들이 실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행사가 됐거나 생일이 됐든 아니면 좋은 모임이 됐을 때 저희 집에 와서 또 같이 식사를 나누고 좋은 어쨌든 이제 문화의 장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순환제가 잘 이루어져서 1964년 인구 10만 7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양군. 현재 인구는 3만 1천여 명으로 50여 년 전보다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면서 30년 안에 사라질 위험이 높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양군이 스마트 청양 운동을 추진합니다. 청양에서 공부하고 장보고 주소를 두고 밥 먹는 운동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청양으로 주소를 옮긴다거나 지역 제품 우선 구매하기, 관내 식당 애용하기를 들 수 있으며 요식업, 소상공인들은 적정 가격에 공급하고 제품과 서비스 질을 높여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양방향에서 같이 노력해서 온 국민이 실천하자는 범국민 운동입니다. 앞으로 민간 주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 3만 명으로 충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 인구 감소 속 스마트 청양 운동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요즘 농촌 곳곳에서 모내기가 한창이죠. 예산에선 처음으로 드문모 심기 재배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모와 모 사이 간격을 넓혀서 적게 심지만 수확량은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이항기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초록빛 모가 드문드문 심어집니다. 이른바 드문 모 심기로 불리는 소식 재배입니다. 모와 모 사이의 간격은 30cm로 기존 방식보다 10cm 이상 넓습니다. 모판의 벽시 파종량을 늘리고 논에는 간격을 넓혀 옮겨 심다 보니 같은 면적이라도 모판이 적게 들어갑니다. 일반 모 심기는 사실상 이제 농가당 300평당 육묘 상자가 한 30개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드문 모 심기를 하게 되면은 육묘 상자가 300평당 한 10개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노동력이 감축됩니다. 모의 수가 줄면 수확량도 줄 것 같지만 실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조량이 많아지고 바람이 잘 통하게 된 덕분에 병해충이 줄고 생육도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농자재와 노동력 등 생산비를 아낄 수 있어 농가의 반응도 좋습니다. 수량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희가 그 경험상 기존에 관행대로 했던 그 한 포기당 주수를 10번 정도 심는 그런 관행은 분할이 잘 안 돼서 새끼치기를 잘 못해서 그대로 올라와서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병충해 문고병이라든가 도열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했는데 예산군은 드문 모심기가 전체 벼 재배 농가의 절반인 6,000헥타르로 확대될 경우 1년에 생산비 4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40헥타르 면적을 시작으로 지역 환경에 맞는 품종 등을 선정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 모심기를 계기로 해서 드론 모심기라든가 항공 모심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농촌의 그 인력난을 해소하고 또 영농 경비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어도 수확량은 비슷한 드문 모심기.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1,600원으로 200원 오를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100원과 200원, 350원 등 버스 요금 인상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거쳐 200원을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당초 100원 인상안이 유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계 경영 악화로 인상폭이 계획보다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00원으로 인상되면 경기와 충북 등 1,500원보다 100원이 높은 전국 최고 버스 요금이 됩니다. 충남 지역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이달 중순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충남 서해안 갯벌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천군 창선리 인근 갯벌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으로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상처를 통해 감염되며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3군 법정 감염병입니다. 감염되면 오한과 발열,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감염돼 4명이 숨졌습니다. 충남 토지 면적이 지난해보다 내포 신도시의 1.6배 규모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토지 면적이 지난해보다 16제곱킬로미터 늘어난 8,200여 제곱킬로미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증가한 토지는 보령과 홍성의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에 따른 홍보지구와 서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윤수면 매립지역 등입니다. 도내에서 토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공주시로 전체 충남 면적의 10%를 차지했고 서산과 당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 현황별로는 임야 면적이 가장 넓었고 다음으로 농지와 도로, 하천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지역 어촌계가 진입장벽을 완화해 신규 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사업을 실시해 개원 400여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개원 증가뿐 아니라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도가 사업용 여객 화물차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안전점검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충남도와 시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소화기와 운행기록계 같은 안전 관련 장치 설치와 작동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또 대형 차량과 건설기계의 밤샘 주차, 불법 전조 등 장착 등도 점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충남 노사민정협의회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함께 넘는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강흥진 사무국장님, 충남도 일자리 노동정책과 이원복 노무사님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네, 코로나19가 4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가 바로 고용, 노동시장입니다. 네, 두 분은 실제로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노무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일하는 데가 이제 충남도청의 일자리 노동 정책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황들을 실제 접하게 되고요. 네. 이제 2월 13일 코로나가 지역 감염으로 본격화되기 이전인 심각 단계 이전에 보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안 돼서 실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등 이런 데들이 휴업을 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한 1, 2차 밴드들까지 휴업하는 상태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소상공인이라든가 관광, 여가, 운송, 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제조업까지 되게 힘든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노동계 대표들과 만나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특히 자동차 업종 일부는 부분 휴업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5일 근무를 못하고 주 3일, 4일 지금 현재 근무를 하면서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공동선언을 하면서 충청남도 경제 및 고용 동향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 고용률이 전국보다 높은 하락의 폭을 나타나고 있으면서 취업자가 전년 대비 2월에 2만 명, 3월에는 4만 5천 명, 3월에는 4만 명, 실업자 수도 4개월 연속 4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시장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지표들입니다. 네. 뿐만 아니고 기업이 해고를 입히기 위한 부분으로 실시하는 휴업에 따른 지원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인원이 작년 대비 무려 1,087%가 증가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고용 위기는 심각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행정에서도 다양한 노력 기울여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그 충남도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해왔고요. 우선 이제 방역 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감염을 막는 게 최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장기화되면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좀 겪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과 실직자 및 운수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5만 명에게 1,500억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이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5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2월 또는 3월에 실직했거나 무급 휴업휴직을 한 분들에 대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실제 근로자처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그 프리랜서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2008년에 출범을 해서 12년이 되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협의체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노동 및
고용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2010년 5월에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조례에 따라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21개 기관, 이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08년 이전에는 노사정으로 운영되던 조직에서 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협력 기구로 확대 개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노사민정협의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네. 노사관계, 또 안전일터, 일자리 창출, 노동 권익 증진, 광역 기초협력, HRD 분과 등 6개 분과로 분과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또 노사분쟁 중재조정단, 운수산업위원회, 자동차 부품 산업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들은 총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노사민정협의 사무국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두고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충남 노사민정협의회의 그동안의 운영 성과도 궁금한데요. 노무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충남 노사민정은 전국적으로 이제 잘 되는 지역 내 협력적 네트워크로 소문이 좀 나 있어요. 네. 이제 2010년도부터 사실 이제 대통령상도 한 5번 받고, 작년에도 지역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그 우수지자체에 이제 그 치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충남이 그 노사민정 사업을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무엇보다도 노사민정 사무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4명의 상근 인력을 두고 이제 옆에 사무국장님 계시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좀 추진하는 중심축이고, 이제 노사 한쪽에 치우친 사업이 아니라 노사민정 공동의 이익과 뭐 고용과 노동의 핵심적 이슈를 사회에 공론화시키는 걸 통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 그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큰 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측면은 이제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의 참여가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노총의 협력뿐만 아니라 뭐 충남 북부상공회의소라든가 당진 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 사용자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6개 분과와 4개의 특별위원회 뭐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노사민정에 참여한 인원들이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이제 안정적인 조직을 여건하고 지사님의 그 적극적인 지원, 사실 이제 지사님의 지원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그런 노력들이 사실 이제 전국 그 노사민정이 전국적으로 잘하는 조직으로 소문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또 지난 1일에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함께 넘는 노사민정 공동선언 발표해 주셨잖아요. 이 배경과 의미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추진 배경은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었고, 충남 지역은 5월 22일, 22시 기준 총 1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충청남도의 경제 및 고용 동향에 심각한 위기 징후가 포착되었어요. 먼저 경제 동향을 보면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실적 및 전망이 악화되었고, 수출입 실적 또한 4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역시 역대 최대 감소폭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충남 5대 주력 산업 중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의 부진이 계속되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고용 동향을 보면요. 고용률은 4월 기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 감소하였고, 실업자 수는 4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 침체 및 제조업의 위축으로 고용 충격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충남의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선언의 의미는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고용의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행점검단 및 고용유지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선언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는 점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공동선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공동선언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현재 이제 제조업 등 충남의 기업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건 충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 등 고용 위기가 발생하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에 이제 충남 노사민정은 차별 없는 고용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차별 없는 고용 유지라는 것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도 유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재정 지원이나 금융 지원, 이를 통해서 선제적인 행정적 내지는 재정적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좀 집중하기로 했고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생계 지원을 위한 노력에 협력하고,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노동계와 사용자단체는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유연근무제 적극적 시행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노사 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좀 잡았고요. 시민단체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감시 활동하고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착한 임대료라든가 착한 소비 촉진 운동 이런 것을 확산하고 지역 제품이나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것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이후에 주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동동으로 대처하자는 부분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보면 비대면 원격 사회로의 전환이라든가 자국 중심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공망 체계의 재편, 그리고 산업 스마트화의 가속화와 위험 대응 일상화 및 회복 증시 사회가 도래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담보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충청남도는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이행 점검단과 고용유지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원책 그리고 정책들을 만들고 그 컨설팅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 공동선언 발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및 고용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이번 공동선언이 단순한 선언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적극적인 후속 조치들과 제대로 된 실천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선 이를 위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공동선언에 참여한 8개 기관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노사민정 공동선언 이행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공동선언 이행 점검단은 이번 공동선언을 하면서 8개 기관이 확정한 각각의 역할과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것을 점검하는 점검자로서의 역할과 고용유지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 등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합니다. 네.
격월 1회의 이행 점검단 회의를 통해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8개 기관이 책임성 있게 코로나19 극복과 차별 없는 고용 유지가 가능한 협력 체계와 실천이 담보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지원단을 노사 및 고용 전문가와 노사발전재단 등 기관단체를 포함해서 구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고용유지 지원단은 노사 간 구조 조정이 아닌 휴업, 휴직을 통한 고용유지 방안을 컨설팅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 지원, 지자체의 고용유지 지원 정책 제안 등 실질적으로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네, 공동선언 발표에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 계획 궁금합니다. 이 공동선언의 실천을 담보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충남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사님도 이제 당일날 공동선언 인사 말씀에서 충남도가 정규직만이 아닌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차별 없는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고 없는 충남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거든요. 네.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는 경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해서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활형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뭐 지사님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공동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이번 3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뭐 고용 유지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국판 뉴딜과 생활형 뉴딜 정책을 통해서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또한 이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장 내에 노사정 협력 상생 영역을 선언하는 등 어쨌든 지역 내 고용 유지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 여기에 충남도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구상이나 계획도 있으실 텐데 직접 소개해 주시죠. 우선 올해 노사민정은 노사협력 포럼과 일자리 창출 토론회 등 대면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소규모 모임을 통해 노사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에 추진했던 원화청 및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 확산 및 모델 개발을 통한 동반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공동 근로복지 기금 조성과 상생의 협력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무사님,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수립 현황이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한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서산 LG화학의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산업안전이 되게 중요한 화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6월에 지자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합동점검 등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6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기업 내 EAP 지원을 좀 받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좀 어려운 게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상담사 12명을 채용해서 15개 시군의 파견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 심리 검사 및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 사건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6월부터 8월까지 모든 도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강흥진 사무국장님, 그리고 충남도 일자리 노동정책과 이원봉 노무사님 모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지역 경제 분야 대응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